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주 재미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먼저 다이어트랑 장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관련이 많더라고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비만과 대장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높은 체질량수, 당뇨병, 고혈압 등이 발견됐는데 고도 비만인 경우 젊어도 대장암의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은 다방면으로 체내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또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무균쥐랑 일반쥐. 무균쥐는 말 그대로 균이 없는 상태이고 일반쥐랑 이제 먹는 것을 비교했는데 무균쥐는 그 30% 정도의 열량을 일반쥐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 지방량의 수준은 약 40% 정도로 낮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쥐의 장내 미생물을 뽑아가지고 무균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얘네가 체지방량이 60% 이상 올랐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당류 탄수화물들을 장에서 소화할 때 더 많이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내 세균과 비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서 또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유산균을 복용하게 한 결과 복용군에서 복부 내장지방, 복부 피하지방, 체중 감소 등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산모가 출산 4주 전부터 수유기간 6개월 동안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그 태어난 아기 향후 10년간 자녀의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또 2006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교 제프리 고든 박사가 무균쥐 실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고든 박사는 무균쥐에게 이제 두 마리인데 그 두 마리에게 한 명에게는 그래서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하고 무균쥐 또 다른 하나의 무균쥐에게는 날씬한 쥐의 대변을 주입해서 관찰했더니 같은 양의 먹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쥐의 대변이 주입된 쥐의 체중은 마른 쥐의 대변이 주입된 쥐의 체중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정말 장내 미생물이 소화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총에 대한 연구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생물총이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질환, 우울증, 자폐증,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 암, 골다공증, 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 중에 뚱보균이 많아지면은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어 비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솔루션도 알아야겠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통밀, 과일, 야채, 콩, 그리고 발효식품 등을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장내 세균총의 비율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유전자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고 적정한 칼로리 섭취 안 하고 항상 막 고칼로리 음식 먹고 야식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단 음식 먹으면 결국에는 장에 이 뚱보균을 기르게 되고 그 뚱보균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쟤는 나랑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찐다? 난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균을 복용할 수 있으시면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매운 음식이 당겨요. 예를 들면 떡볶이라던가. 근데 단 음식 당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줄고
매운 것을 당기시는 분들,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은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천연 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엔도르핀을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 당기기 쉽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비만으로 또 음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음식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말고 그 원인을 좀 찾아서 푸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건강한 음식, 첫 번째 비타민 B군,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체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한다. 비타민 B에는 통곡물, 고기, 달걀 및 유제품, 견과류, 과일에서는 귤, 아보카도,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있다. 아연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콩, 달걀, 녹황색 채소, 견과류, 아보카도, 시트러스 계열 과일과 고기, 조개류, 콩, 초콜릿, 통곡물.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카페인 성분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이 초콜릿이라 해서 막 설탕 가득 들어간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가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콜릿을 즐겨 먹는데요. 또 좋은 것은 비타민C.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역시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향은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에 대해서도 여기 책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제일 장 건강에 좋은 운동은 가벼운 걷기 혹은 조깅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기분 좋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진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진짜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막 아령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장과 뇌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 또 영향이 주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즐겁게 운동하면 몸에 약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연구를 또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룹, 강제로 운동하는 그룹,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수명이 긴 곳은 자발적으로 운동한 그룹이었고,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그룹은 억지로 운동한. 그러니까 오히려 억지로 운동을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이 아니라 그냥 좀 우아하게 다크 초콜릿에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것을 오독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더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 가시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건강책, 건강 관련된 정보들로 제가 찾아올게요. 안녕!